성장장애 종류에는 발육부진형 성장장애, 편식, 소식과 같이 식습관이 좋지 못하거나 소화기관이 약하여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선천적으로 허약한 아이들에게 발육부진형 성장장애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조숙증 성장장애, 식습관의 문제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성호르몬의 분비가 나이보다 많아지는 것을 성조숙증이라 합니다. 성조숙증의 문제는 성장이 빨리 멈추어지는 데 있습니다. 비만형 성장장애, 지방이란 조직은 성장에 참으로 위협적입니다. 우선 키를 키워야 하는 성장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성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성 호르몬의 분비가 늘게 되니 성장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잔병치레한 성장 장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고 한 달을 치자면 감기약을 먹는 날보다 안 먹는 날이 더 적은 정도로 약약을 많이 먹는 아이, 아토피로 스테로이드 연고나 내복약을 과용한 아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항히스타민제나 항알레르기 약을 장복한 아이 등 어릴 때 잔병치레가 많으면서 약약을 과용한 아이들은 성장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으로 써야 될 에너지가 이런 잔병치레와 싸우면서 다 소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형 불균형성 성장장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부정한 체형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목에 구부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정치료를 해보면 한 달에 3cm 정도의 성장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영양 보충이나 운동으로 한 달에 3cm를 크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교정에 의해서 구부정한 등이 펴지면서 그에 따른 보상 효과로 키가 커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태블릿 PC 등을 많이 보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일자목, 흉추, 후만 등을 어린 나이부터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척추 부위에서는 소위 구분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하게 되면 측만증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 척추를 굽게 하는 행위를 멀리하도록 부모님께서는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척추 후만증이 있는지 체형사진을 미리미리 찍어보고 턱관절, 경추, 흉추, 여추, 골반의 교정을 통하여 측만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내과적으로는 성장 한약 치료를 통해 보다 튼튼한 뼈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뼈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의 길이가 길어지고 나서 뼈를 둘러싼 인대, 근육, 건 등의 조직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성장기에는 성장 호르몬만 분비되며 나이가 점차 들면서 소량한 성장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 호르몬보다 성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고 성장이 끝날 무렵에는 성 호르몬 분비가 월등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성징이 발현되며 남자아이는 변성기가 오고 여자아이는 초경이 있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세대들보다 훨씬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즉 성장 발육이 일찍부터 시작되며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커온 기억을 믿고 내 아이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성장이 끝난 지 한참 되어서 성장 상담을 받으러 오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장 치료는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어떤 치료법도 소용없습니다. 한방 성장 치료라는 것은 체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왕성할 때 달리는 맛에 채찍을 때리듯이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체내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부모님은 내 아이 키가 당신보다 작게 클까 걱정인 반면 막상 본인은 태무심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못생기니까 나중에 돈 들여서 고치면 되지만 키 작은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장은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